한번 상상해 보시죠. 전기 기능사 실기 시험장입니다.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몇 시간 동안 땀 흘려서 완성한 제어반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네. 떨리는 마음으로 감독관을 쳐다보면서 전원 스위치를 올리는 바로 그 순간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램프는 꺼져 있고 모터는 그냥 조용해요. 정말 머릿속에 하얘지는 순간이잖아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그 짧은 순간에 나는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부터 수십 가지 원인이 머릿속을 막 스쳐 지나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막막함 속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그 패턴을 오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입수한 한 전기기술 전문가의 블로그 글을 보니까요. 이 모든 오작동의 원인이 사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청취자님의 머릿속에 아주 정교한 일종의 오작동 탐지기를 설치해서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네, 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요. 기술 자체보다도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갖추는 게 합격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아, 사고방식이요? 네, 소스에서도 강조하듯이 원인들은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어서 그 패턴만 알면 사실 비전공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여기저기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럼 그 정형화된 패턴의 첫 번째,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그래서 더 허무한 실수, 하드웨어 오류부터 시작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연결 불량이라고 부르는 이 하드웨어 오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가 단자대 나사 헐거움입니다. 이게 정말 흔해요. 아, 릴레이 소켓이나 단자대 나사를 꽉 조였다고 생각했는데 작업 중에 다른 선을 만지면서 생긴 어떤 진동이나 장력 때문에 미세하게 풀리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소스에 따르면 특히 그 가늘고 좀 뻣뻣한 보조회로 황색선에서 이런 일이 잦다고 합니다. 그게 참 심리적인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다 조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기 쉽잖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딱 5분만 투자해서 모든 나사를 한 번씩만 더 확인했더라면 그 5분이 당락을 가를 수도 있겠네요, 정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해결책은 의심이에요. 내 작업을 믿지 않고 마지막에 드라이버를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나사를 한 번씩 더 조여보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더 황당한 경우인데 전선 피복 물림입니다. 아,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억울한데요. 그렇죠. 나사는 꽉 쥐어져 있는데 정작 나사가 물고 있는 건 전기가 통하는 구리선이 아니라 그 고무 피복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뭐랄까 유령 연결 상태인 셈이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피복을 너무 조금 한 5mm 정도만 벗겨내면 이런 실수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아, 너무 짧게 벗겨내서? 네. 전선이 단자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끝에서 걸쳐지면서 나사가 피복을 꽉 물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소스에서는 10mm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합니다. 피복을 충분히 벗겨내서 구리선이 단자 끝까지 확실히 닿고 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작아도 오작동의 절반은 해결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사도 다시 조이고 피복도 확인해서 물리적인 연결은 완벽하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회로가 작동을 안 한다면? 와, 정말 머리를 쥐어뜯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럴 땐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는 뜻이겠죠? 네, 바로 소프트웨어 오류, 즉 논리적 결함의 단계로 넘어온 겁니다. 소프트웨어 오류요? 이건 회로의 설계 자체가 잘못된 소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장 치명적이고 찾아내기 어려운 오류입니다. 물리적인 길이 끊긴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의 주소를 잘못 알려준 셈이니까요. 논리적 결함이라 듣기만 해도 복잡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들이 여기에 해당하나요? 소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 1위로 꼽은 게 바로 계전기 접점 번호, 그러니까 핀 번호 오류입니다. 아, 핀 번호. 네, 예를 들어 8핀 릴레이의 전원 코일은 2번과 7번인데 이걸 무심코 1번, 8번에 꽂는 식이죠. 도면에 분명히 핀 번호를 다 적어뒀는데도 수십 개의 선을 연결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아, A 접점과 B 접점을 혼동하는 실수도 여기에 포함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회로를 멈추게 하는 그 정지 버튼은 항상 비접점, 즉 평소에는 연결이 되어 있는 접점을 써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Normally closed. 네. 이걸 실수로 A 접점, 그러니까 노멀리 오픈에 연결해 버리면 애초에 회로를 시작조차 시킬 수가 없는 거고요. 아주 정확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그 정지 버튼 결선 실수가 정말 많아요. 또 타이머의 한시 접점과 순시 접점을 헷갈리는 경우도 단골 메뉴죠. 아, 그것도요. 버튼을 누르자마자 켜져야 할 램프가 10초 뒤에 켜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제가 한 번은 감독관으로 참관한 적이 있는데 한 수험생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놓고 타이머 접점 딱 하나를 바꿔 껴서 30분 동안 헤매는 걸 봤습니다. 와, 30분이요. 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램프의 공통선을 묶을 때 엉뚱한 선을 끌어다 묶는 공통선 처리 오류도 대표적인 논리 오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건 그냥 도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십 번 다시 쳐다보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눈으로만 찾기에는 한계가 명확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해결사는 바로 멀티테스터입니다. 멀티테스터. 네, 논리 오류는 눈이 아니라 전기의 흐름으로 찾아내야 하거든요. 도면에 표시된 대로 전기가 흐르는지 멀티테스터의 버저 모드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아, 소리로 확인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A 스위치를 누르면 B 릴레이의 2번과 7번 핀에서 삐 소리가 나야 한다는 식으로 내가 설계한 논리를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어반 뚜껑을 덮기 전에 멀티테스터로 내가 짠 코드에 버그가 없는지 일종의 디버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 셀프 디버깅 과정이 논리 오류를 잡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오류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투자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룰 세 번째 원인은 좀 다릅니다. 이건 해결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죠. 네, 전원을 넣자마자 시험장 차단기가 펑 하고 떨어지는, 즉시 실격으로 이어지는 안전 문제 말입니다. 네, 바로 누전과 단락, 즉 쇼트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용하시지만 원인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누전은 말 그대로 전기가 새는 현상인데 벗겨진 전선이 금속 제어함이나 접지선, 그 녹색선에 닿아서 전류가 엉뚱한 곳으로 흐르는 겁니다. 아, 반면 단락, 쇼트는 L1과 L2처럼 서로 다른 전위의 선이 부하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만나버리는 일종의 교통사고 같은 상황이죠. 원인이 어떻든 결과는 정말 파괴적이겠네요. 과전류가 순식간에 흐르면서 차단기가 떨어지고 시험 규정상 이건 뭐 변명의 여지 없이 바로 실격 처리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발생한 뒤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반드시 막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치료가 아니라 예방의 영역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전원을 넣기 전에 미리 알아챌 방법이 있나요? 내 회로에 지금 시한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해결사는 멀티테스터예요. 아, 또 멀티테스터군요. 네. 모든 결선을 마치고 전원을 투입하기 직전 마지막 최종 점검 단계에서 멀티테스터를 저항 측정 모드나 버저 모드로 설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전원 L1 단자와 접지, P 단자를 각각 찍어보는 거죠. L2와 접지, L3와 접지도 마찬가지고요. 아, 전기를 넣지 않고도 쇼트 상태를 미리 알 수 있는 거군요. 만약 그때 삐 하고 한 소리가 들린다면요. 그건 절대 전원을 펴지 마시오라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회로 어딘가에 누전이나 단락이 발생했다는 뜻이니까요. 와. 그때부터는 정말 맨눈으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은 제어함 안에서 피복이 심하게 벗겨진 전선이 금속 부분에 닿아 있거나 단자대에서 나온 구리선 가닥이 옆 단자와 아슬아슬하게 닿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 부분을 찾아서 절연 테이프로 처리하거나 재결선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안전점검 절차를 거치느냐 마느냐가 합격과 실격을 가르는 최종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전기회로 오작동을 잡는 과정이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어떤 점에서요? 일단 눈에 보이는 외상, 즉 하드웨어, 연결 상태부터 확인하고요.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CT나 MRI를 찍듯 멀티테스터로 내부의 논리적 흐름, 소프트웨어를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수술, 즉 전원 투입에 들어가기 전 가장 치명적인 위험,
안전 문제는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거니까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핵심은 바로 그 체계적인 순서예요. 순서.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해서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뜯어보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안전, 이 순서를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건 단순히 시험 합격을 넘어서 실제 현장에서 수백, 수천 볼트의 전기를 다루는 기술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자 안전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시험장에서 막막함을 느낄 많은 분들께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오류 분석 방법론, 즉 물리적 연결 점검에서 논리적 흐름 검증, 그리고 최종 안전 시스템 점검으로 이어지는 이 체계적인 접근법을 혹시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적용해 볼 수는 없을까요?